이런 분들 증상이 머리로는 알겠고 마음이 안 따라준다. 열심히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볼게요. 감으로만 했던 거예요. 오늘 열심히 했어라는 그 느낌. 근데 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거 이렇게 입고 찍어도 돼요? 너무 편한데 오늘? 그냥 가요? 오케이, 그냥 갈게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그대로인 것 같지? 이런 생각 해본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요즘 미용업계 퇴직금 판례 다시 이슈되고 있죠?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지금 싸우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딱 한 줄이 떠올랐어요. 권리를 챙겼으니 의무도 따라왔다. 퇴직금 받고 나서 더 힘들어진 분들 오히려 더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 이거 재능 문제 아니라고 봐요. 방향, 기준, 방법,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집어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야 어디로 가고, 기준이 있어야 거기 도착했는지 알고, 방법이 있어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맞아야 스노우볼이 굴러가요. 첫 번째, 방향이에요. 목적지 없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저는 미용 순수혈통은 아니에요. 자영업 하다가 이 업계에 들어왔고, 자영업 할 때는 뭔가 안 되면 내 돈 써서 내가 해결하는 구조였죠.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변 프리랜서 분들도 사장님들도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미용실 들어왔을 때 당시 좀 충격이었어요. 한참 곰곰이 보다가 그제서야 보였죠. 프리랜서가 뭘 채워야 하고 프리랜서가 책임진다라는 방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직원 중에 인티율만 물어보고 인티가 적다는 둥, 카드 수수료까지 떼냐는 둥, 약제값 지원 더 없냐는 둥,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시로 미용실이 백화점과 같아. 디자이너는 그 안에 있는 입점 브랜드야. 네가 생각을 해봐. 샤넬이 백화점 들어왔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을 제공하지는 않아. 프리랜서 물건은 본인이 준비해서 들어오는 거고, 백화점은 상권과 고객 환경 제공을 하는 거야. 물론 지속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으면 더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프리랜서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과 매장이 줄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명확해야 해요. 갑자기 그런 영화가 떠오르네요. 삼진그룹 영업 토익반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대기업 직원이 승진하려고 본인 돈 써서 새벽 학원 다니는 얘기예요. 회사가 시킨 것도 돈을 내준 것도 아닌데 그 스펙이 있어야 본인의 몸값이 오르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꾹 올라오면서 억울한 느낌 내는 디자이너 분들 많아요. 아니요. 이 바닥은 오히려 프리랜서가 유리한 구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원장님은 남들 놀 때 안 놀고 돈 모아서 매장에 투자했어요.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매장 노후기기, 고장까지, 심지어 디자이너가 고객한테 사고 치면 크레임, 환불, 평판까지 다 원장이 같이 리스크를 져요. 인턴도 한번 볼까요? 근로자 구조죠? 아무리 열심히 소프트웨어도 그 자리예요. 간혹 추가 상여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급여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디자이너는 그 리스크 구조 위에서 제대로 된 투자 하나 없이 평균 30%의 지분을 가져가요. 제 주변에도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 이런 투자 구조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본인은 실력만 쌓으면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간다? 그래서 억울한 구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방향만 잡으면 오히려 제일 유리한 구조라고 봐요. 근데 매달 그 실력에도 투자를 못한다? 조금 메타포였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를 풀어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누적 효과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연습 아무 의미 없어 보여요. 하지만 100일이 지나고 차이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죠. 일전에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전 이 바닥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게 봤어요. 하루는 티가 안 나고 쌓이면 인생이 바뀌는데도 말이에요. 두 번째, 스노우볼 효과. 처음에는 아무 변화 없어도 0, 1, 2 이런 식으로 쌓여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폭발해요. 10, 30, 100. 저희 매장 사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름을 말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안 되죠? 디님, 처음에 전체 콜치 레벨 1이었어요. 솔직히 기대 없었죠? 종특이라고까지 했어요. 이님 보고 있나요? 하이퍼포머 출신, 교육도 브랜드에서 되게 많이 받으시고 시작부터 레벨 7. 이 게임은 누가 봐도 이님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D님 업무평가 70점 이상, E님 30점대, 매출 제방, D님도 승.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D님은 매장에서 방향성 맞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 스스로 외부에서 논술하건 추가 기술, 심지어 CS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흐름을 끊지 않고 채웠어요. E님은 원래 잘했는데 방향 없이 그냥 유지했죠. 방향을 잡고 싸우면 낮은 레벨이 높은 레벨을 역전하는 이거 회사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사례예요. 이걸 보고 방향 잘 잡았다고 하죠. 방향은 이쯤으로 설명하고 기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내가 채워야 하는 것도 알겠고 성실하게 달리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무턱대고 달리면 길을 잃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나침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열심히 한 게 과연 정확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는 장치라고 봐요. 보통 성실하기만 한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하루도 안 빼먹고 횟수 채웠으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횟수 채운 거랑 제대로 결과가 됐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 정도면 됐다. 이거 무서워요. 이 정도면 됐다의 3가지 기준 공식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째, 어느 극한 상황에서도 재현이 됐나요? 컨디션 좋을 때 잘하는 건 아직 안 된 거예요. 판 깔아주고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긴장해도 피곤해도 낯선 환경에도 즉각 재현 구현돼야 해요. 즉각 재현이 안 되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죠. 두 번째,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유지가 되나요? 이번 달 됐다가 다음 달에 없어지면 그거 결국 안 된 거예요. 2걸음 나가고 1걸음 뒤로 가면 결국 제자리라는 거. 언제든 습관이 돼서 몸에 박혀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성장 흐름 끊긴 직원들한테 이런 표현을 전 쓰는데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2걸음 나아가고 1걸음 뒤로 간다는 의미예요. 발전은 하는데 계속 뒤로 밀려서 속도가 안 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본인이 현재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 터졌을 때 대비까지 하나요? 예상 못한 상황에 대응책을 만들고 터졌을 때 즉각 개선 반복 루프가 실행돼야 해요. 자율적으로 수습하고 보완이 가능한가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재현되고 유지되고 대비됐냐, 이 3가지가 최소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결과가 완전 다를 거예요. 이 기준 없이 열심히 하면 뭔가 열심히만 했고 남는 건 없는, 쌓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계속 억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봐요. 방향도 맞고 기준도 알겠고 근데 왜 아직 나는 변하지 않았을까? 결과가 없을까? 그럴 땐 10중 8구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기준도 알겠는데 어떻게 측정하고 쌓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통 저희는 머리로만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이런 분들 증상이 머리로는 알겠고 마음이 안 따라준다. 열심히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볼게요. 감으로만 했던 거예요. 오늘 열심히 했어라는 그 느낌. 근데 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거든요. 이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믿지 마세요. 성장할 땐 오직 횟수랑 데이터만 믿어보세요. 저희는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이 5가지를 수치해서 체크해요. 제목, 범위, 횟수, 확정일, 달성률. 지금 댓글창에 실행률 체크 양식이라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행률 가이드 양식을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 습득은 매일, 관리는 주 단위, 성장은 월 단위. 이 주기로 체크해야 스노우볼이 잘 굴러간다라는 거. 자, 오늘 정리할게요. 정리는 원장님들, 매니저님들을 위해서 응용 예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들, 관리자님들 보고 계시죠? 열심히 했는데 왜 제자리지? 재능 문제 아닙니다. 3가지 놓친 거 응용해서 체크해봐요. 자, 첫 번째, 방향이에요. 인재로 돈 벌려고 하면 결국 인재한테 끌려다녀요. 구조로 돈 벌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 됐다라는 기준 없이 열심히 하면 본인 기준으로 착각해요. 현실에 무너집니다. 재현되고 유지되고 대비하셨습니까? 이 3가지 기준이에요. 자, 3번째 방법. 감으로만 하면 반복이 안 되고 데이터로 해야 쌓이고 누적되고 역전돼요. 지속 단계가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정말 많아요. 시간 될 때 꼭 한번 같이 풀어드릴게요. 지금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방향, 기준, 방법 최소한 이 3가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하루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요. 그 힘은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거 안다고 당장 내일부터 매출 2배 안 터져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이론들을 본인들 매장에 어떻게 시스템으로 박아 넣느냐예요. 그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원장님들, 리더분들, 잘하려고 하시는 인재분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매출, 재방, 객단가, 스노우볼 굴리는 법 놓치기 싫으시면 지금 구독, 좋아요 하고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